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립니다.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과 피해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북도가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에서는 49개 직종에 110명이 참가해 83명이 입상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린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농특산물 현장 판매만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 외교부. 지난달 초 정부 합동실사단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실사단은 주 회의장인 경주 하이코와 더 K호텔, 힐튼, 소노벨, 교원 드림센터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만찬장과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과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정상회의 주요 장소를 확정하고 시설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미를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의 의미를 잘 살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초 TF팀을 꾸린 준비지원단은 이달 중 조직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외교부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에이펙 정상회의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과 피해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 자리한 대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대구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법률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해 피해 임차인 상담과 정책 지원을 진행합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조사, 지원 정책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자동차 페인팅, 농업기계 정비, 사이버 보안 등 49개 직종에 110명이 참가해 금 12개, 은 18개, 동 15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등 83명이 입상했습니다. 이번 대회 2위 입상자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축제 기간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30억 원 상당의 농특산물 현장 판매와 10억여 원의 예약 주문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홍보 등 경제 유발 효과는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브랜딩을 활용한 골목 상권 육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CN 정주영 기자입니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 간판이나 차림표 등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로고와 제품 용기 제작도 지원합니다. 불경기에 지친 가게 사장님은 13년 만에 바뀐 새 간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꼼장어 모양의 닭발 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불경기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아트테리어 지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의 점포는 모두 1,800여 곳.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8% 정도가 재참여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간판이나 천막, 창문 시트 등 업주들의 수요가 많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점포 24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어쨌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제 얼굴이나 바뀐 거나 마찬가지니까 좋고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거리를 대표 상권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관악구청 인근에 자리한 샤로숲길. 대학생과 지하철역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한때 2030 세대가 자주 찾기도 했지만 거리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거리랑 좀 비슷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샤로숲길만의 이제 그런 특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이런 샤로숲길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은 잠자고 있는 상권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을 활용해 관악구는 샤로숲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한편 상권을 대표할 특색 있는 점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태그라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샤로숲길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마련되면 또 내년에 2년차, 3년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골목 상권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결국 다시 한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행정 통합을 두고 일었던 논란들 먼저 살펴보고요. 대구 급식 노동자 중 최소 11명이 폐암이 확진돼 노조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 채용된 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난 26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언론 브리핑을 갖고 행정 통합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는 28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 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경북도는 대구시가 밀어붙이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공론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입장차는 있지만 쌍방 간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홍준표 시장이 전격적으로 무산을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는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28일엔 대구시가 경북도의회 의장을 향해 홍 시장에 대한 막말을 이유로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러서 상처뿐인 통합 추진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평가처럼 상처만 남은 통합 추진이 되어버리는 모습인데요. 봉합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통합 논의는 물론이고 양 지자체 간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 의장 사퇴 촉구 입장에 즉각 대응해 홍 시장의 막말을 지적했고 홍 시장이 사퇴하면 의장도 사퇴한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안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역시 녹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대구 경북 특별시로 덜컥 합의해놓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는다며 경북 탓을 이어갔습니다. 네, 교육당국이 실시한 폐CT 검진 결과 대구 급식 노동자 11명이 폐암에 확진됐다고요. 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2022년부터 매년 폐CT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폐CT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대구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10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승인됐고 2명은 불승인됐는데요. 노조는 아직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1명을 더해 현재까지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 중 최소 1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서 조리 실무원 충원, 배치 기준 하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공채에서 부정하게 채용된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재판부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A씨의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A씨가 응시한 공채에서 일부 국악학과 교수들은 A씨에게 유리하게 심사 기준표를 바꾸고 다른 응시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학과장 등 교수들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회차 저출생 혁신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생 극복 계획과 4대 개혁 방향에 맞춰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존 과제를 점검하고 예산 재조정, 효과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 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가 확대 시행합니다. 도는 지난 22년 경북도청 신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첫 서비스를 개시해 지난해 안동, 예천, 구미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달부터 상주, 경산, 칠곡, 포항까지 확대하고 구미는 서비스팀을 2개 팀으로 늘립니다. 10월부터는 김천과 영주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4살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로 경상북도 모의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동시가 안동대와 안동과학대, 가톨릭 상지대 등 지역 3개 대학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학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